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지큐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그 쫄도 9번째인데 네. 예. 시즌 10의 9번째. 시즌 네. 10의 9번째. 네. 슈퍼블럭의 너무 멋진. 김재현 대표님 모셨는데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및 회사 소개 간단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윤이고요. 네. 슈퍼블럭의 대표이자 유튜브 재윤TV의 크리에이터이자 오, 재윤 TV요. 네, 재윤 TV. 구독자 약 7,000명 오, 진짜? 네. 우리가 7,700명인데. 아유, 저, 어떻게 7,000명까지 갔지? 네. 재윤 TV는 주로 무슨 방송 하시나요? 네. 재윤TV는 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네. 블록체인의 뭐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와. 디파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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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블록체인 원조 방송 그러게. 있잖아요. 불새. 그거 보고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 네. 불새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우리 네. 예전에 찍은 홍준 네. 대표님 네. 찍은 불새도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아, 세상. 오늘 예. 보시는 분 중에 정말 블록체인 관심 있는 분이 많으실 테니 네. 재윤 TV를 보시면 네. 기본적인 또 기술적인 도움을 부분. 받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네.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주로 좀 원리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아. 네, 그런 부분 그런 컨텐츠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맞아요. 만들었고 네. 꽤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네네. 아, 저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도 한번 네, 챙겨보도록 그럼 일단 재윤 TV 얘기는 들었고, 네. 그러니까 제목 슈퍼블록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슈퍼블록은 네. 어떤 회사인지를 또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간단하게 좋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슈퍼블록은 제가 작년에 발표했던 논문을 바탕으로 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메인넷을 만들고 있고요. 누구나 본인의 컴퓨터에서 자신만의 노드를 띄워가지고 이제 외부 의존성 없이 스스로 이제 좀 안정적인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그런 메인넷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냥 누구나 노드 띄워서 사용할 수 뭐 있는. 사용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네. 그런 메인넷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네. 메인넷을 그 네. 만들겠다라고 도전하는 것 자체도 네. 예, 그 엄청난 네. 그 결단이 필요한 건데 네. 처음에 메인넷 쪽으로 이렇게 네. 뛰어들게 된 어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계기가 논문 있을까요? 얘기하셨는데 네. 그 뭐 논문이 어떤 거였는지, 어떤 그 문제점이 동기로 있길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2018년에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하킹 디사이퍼를 만들었었어요. 디사이퍼 디사이퍼. 알죠? 예. 또 근본 있는 네, 학회죠. 네, 유명한. 네, 네. 네, 네. 근데 2018년에는 이제 두 분 다 이제 아시겠지만 네. 디파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메이커다오라는 게 있긴 했지만 메이커다오 컴파운드 정도 있었지 네. 이게 뜨지는 못했어가지고 맞아요. 주로 메인넷 경쟁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들 네. 속도 경제. 맞아요.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를 풀고자 네. 되게 많은 메인넷들이 나왔었고 그 당시에 뭐 솔라나라든지 네. 니어라든지 팬텀이라든지 라인. 예 라인 라인 블록체인. 예예 아까부터 입을 계속 네. 클레이튼도 예.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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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다 그때쯤 나왔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솔라나 백스를 보면서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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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뭔가 되게 백서를 보면은 좀 허접하고 별론데 그런 메인넷들이 다 성장하고 있으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공부할 어떤 컨텐츠가 많지 않아 가지고 네. 공부만 계속 하다가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짜 해보고자 하고 이제 노드를 받아봤더니 받는 게 일단 문제인 거예요. 노드를. 왜냐면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쵸. 이거 너무 오래 네. 시간 받아야 되고 용량 너무 크고 하다 그 보니까 어느 정도 큰 거예요? 그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현재 전체 데이터의 크기가 9테라바이트를 넘고요. 테라. 테라. 네. 네. 9테라바이트 SSD여야 합니다. HDD면은 이게 받는 속도가 블록체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네, 네, 네. SSD 9테라를 일반인이 구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2018년 당시에도 한 4테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좀 줄인다고 해도 현재 600GB가 필요하고 2018년에 200GB가 필요했어요. 네, 네. 200GB도 너무 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다들 노드가 이제 중앙화되기 시작했고 노드를 작게 만들어서 합의 알고리즘의 코스트를 줄이고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메인넷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 누구나 돌릴 수 있는 노드를 만들 수 있는 가벼운 노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냈고
그게 일종의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가베지 컬렉션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데이터를 날려버리는 네. 방식으로 이제 노드 용량을 줄여가지고 네. 이제 연구를 했고 이거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작년 작년 8월입니다. 8월에. 그리고 그 논문을 아까 뭐 학회 발표를 네.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네. 발표의 결과는 뭐 어떻게 됐나요? 뭐 예를 들면 네. 부정당했다거나 아, 아니면 예. 나름대로 뭐 인정을 네. 받았다거나 네.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유로시스라는 학회 발표가 됐고요. 네. 네.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이제 보통 논문은 저널에 내잖아요. 네.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는 발전速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널에 내면 좀 늦어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컨퍼런스에 내거든요. 음. 그래서 컨퍼런스들 중에서 이제 저널로 치면 SCI급 컨퍼런스인 유로시스라는 학회의 논문을 억셉을 시켰고 네. 그 발표를 작년 4월에 한 겁니다. 오, 네. 네네. 그러면 일단 논문의 형태로는 1차 검증이 됐다. 네, 네, 이론적으로는 검증이 됐고 네. 그걸 지금 실행하는 과정에 네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사실 보시는 분들은 이 전에 지금 그 대표님이 짧게 IR을 해주셨고 네. IR을 또 되게 임팩트 있게 해주셔서 네. 그 내용을 보셨을 수 있고 뭐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뭐 다르실 수 있겠지만 그 관련된 질문을 조금 이어가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블록체인 시대에서는 굉장히 네. 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게 분명히 맞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비지를 날린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주소나 이런 것들 중에 네.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과감히 내려야 된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발생한 것 중에서도 네. 의미가 없는 것들은 줄여서 네. 전체 용량을 준다. 이런 말씀을 간단히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휴면 계좌였는데 다시 살아나는 주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크게 의미가 없는 트랜잭션이었지만 또 의미 있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네, 거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예외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이 탈중화하려는 이유가 네. 이제 그런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잘 작동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해결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 네. 그래서 노드에 이제 보면은 층위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데이터의 층위를 나눠놨고 네, 계산의 층위는 모두 각게 맞춰놨거든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네. 플로드라고 하는 걸 제정을 했습니다. 플로드는 되게 이것도 모호하게 쓰이는 용어 중 하나인데 네,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어떤 새로운 트랜잭션을 검증할 수 있는 노드를 플로드로 정의를 하고 네, 이 프로토콜은 이렇게 짜여져 있고 음, 이제 새로운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용량이 작은 노드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작은 노드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었고요. 네. 데이터 층위를 나눠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 노드가 있고 액티브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컴팩트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 노드에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아카이브 노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네, 복구하는 방법을 만든 거고요. 네. 음,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아카이브 노드를 유지할 이유가 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 알고리즘을 이제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블록 프로듀서와 베리데이터를 나눴습니다. 네, 네. 블록을 만드는 자격은 풀 데이터가 있어야지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검증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컴팩트 노드를 돌릴 거고요. 컴팩트 노드로 이제 아카이브 노드들이 만든 그 블록을 검증하고 투표해서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뭐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네. 그 일반인들이 다 밸리데이터로 참가하게 되면 그게 진짜 밸리데이션이 될 수 네. 있나요? 그게 네. 가능한 게 네. 현재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에 일반 유저가 32이더만 있으면은 네. 이제 노드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네. 32이더가 물론 지금은 1억 원이 넘지만 그러네요. 큰 금액이 돼버렸는데. 예, 네, 예. 네, 네. 처음 나올 당시에는 이더리움이 68만 원이었기 때문에 네. 한 2천만 원 정도였어요. 네. 2천만 할만한 사실 수준이었던. 네네, 큰 거지만 이제 어쨌든 그게 필요한 이유는 투표를 잘못하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페널티를 이제 주기 위해서 네. 일부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일정량의 돈만 있으면 누구나 노드를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 2.0 노드가 지금 이제 검증에 참여하는 노드 수가 되게 많거든요. 몇만 개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걸 보니 저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대표님 아까 표현하실 때 그냥 개인이 누구나 손쉽게 네. 그 노드를 띄워서 네. 예, 활용할 수 있게 만들 네. 수 있는 뭐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 개인이 그냥 개인의 PC 혹은 개인의 디바이스에서 노드를 띄운다는 거를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옛날에 네. 사실 지금의 메인넷이 블록체인이 쓰이기 전 아마 대표님들 아실 네, 거거든요. 네. 옛날에 마이더 월렛이라든지 네, 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있었죠. 지금도 네. 있는데. 네,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있죠. 맞아요. 네. 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자산 보낼 때 쓰고 있습니다. 네, 진짜요? 체크하고, 예. 옛날에는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이제
블록체인 클라이언트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지만 안 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그냥 더블 클릭해서 키면은 네. 자기 지갑이 뜨고요. 네. 그다음 싱크 스테이터스가 떴어요. 네. 그래가지고 딱 띄우면은 지금 내가 얼마나 싱크했고 네. 내 자산이 얼마가 있고 트랜잭션 보내려면은 뭐 어떻게 해라 버튼들이 다 있었는데 네. 요즘엔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너무 크니까 못 받잖아요. 네. 다 메타마스크 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마이더월렛 같은 어플리케이션 나와가지고 내가 누르면은 가벼운 노드가 딱 떠요. 내가 띄워놓고 있으면은 블록 검증에 참여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더 미래에는 이제 이 띄운 노드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얘가 여기 접속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고 트랜잭션도 보내고 하면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웨이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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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도 아까 발표 중에서 그 인상 깊었던 게 네. 그 웹2하고 웹3 예. 구분. 구분하고 그걸 이 기술 베이스로 설명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거든요. 네. 예, 그걸 그 뭐 지금 처음 방송 듣는 네.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예. 예,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네. 웹3가 왜 웹3냐, 네. 왜 웹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웹3를 누구나 얘기하지만 사실 웹3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명확한 네. 얘기가 어렵죠. 네, 마치 빅데이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누구나 네, 네. 빅데이터를 외쳤지만은 네. 빅데이터가 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는. 근데 그래서 저는 정의를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연구실에서 전공하던 게 뭐냐면 웹이었어요. 네. 블록체인 연구 전에 자바스크립트 연구를 했었는데 오, 그러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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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조금 링킹이 된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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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웹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웹 서버가 있었고 이 서버라고 하면 클라이언트들, 즉 유저들이죠. 유저들의 브라우저들에게 같은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웹 서버예요. 그렇죠. 네. 물론 다 같지는 않지만 이제 서버에 보통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같이 보여주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인터넷 게시판 같은 거죠. 그래서 게시판에서 글이 있고 댓글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쓰면은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이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모두에게 다시 보여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데이터를 보니까 이걸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온라인 게임도 같은 월드를 보고 있잖아요, 유저들이. 네. 결국 서버라고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들에게 같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블록체인을 보면은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노드라고 하면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컴퓨터를 의미를 해요. 네. 이 노드들이 같은 블록으로 동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동기화를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복잡한 변조를 막는 방법이 이제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더라도 네. 다수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틀린 건지 알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제 다 같이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데 다 같이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다 같이 같은 데이터를 동기화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결국 서버가 한 역할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노드들이 같은 블록으로 다 싱킹을 하고 동기화가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 블록을 만들어서 또 동기화 시키고 하는 게 비슷하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백엔드로 쓰는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웹3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른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웹3에 대해서. 네. 근데 기술적으로 되게 좀 예.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예. 예, 저 되게 그 부분이 예. 인상 깊었거든요. 네. 흔히 이제 웹3 얘기하면은 뭐 리드, 라이트에서 예. 오온까지 가게 되면서 네.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뭔가 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네. 이런 쪽으로 이 경제적인 네. 그런 그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네. 이 기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예. 근데 웹3로 발전하는 거랑 저기 지금 다시 메인넷으로 네. 뛰어드는 거랑 예.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게 네. 슬리마에서 각각 그냥 쉽게 노드로 참여할 수 있다. 네. 그건가요? 그쵸. 거기서 네. 파생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노드를 돌릴 수 있다는 얘기는 네. 누구나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 데이터를 동기화 받아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웹 서버 없는 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웹 서버를 만들었어야 했고 여기서 서빙을 해줘야지 유저들이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웹 서버를 유지한다는 건 웹 서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 대부분 광고를 달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려고 네. 광고를 달고 두 번째 광고를 다는 이유는 인터넷상의 자산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자유로웠다면 사실 서비스 이용할 때마다 서비스 이용료를 내면 되는데 이게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유저 경험이 거기로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광고를 다는데 이게 가져다 주는 폐해가 뭐냐면은 웹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벌어들이는 수익 사이에 괴리감이 생겨요. 예를 들면 검색 엔진이면은 검색의 질을 높여가지고 양질의 검색을 제공해주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익 모델이 광고 모델이다 보니까 검색을 하면 가장 위에 파워랭킹가 떠가지고 광고로 돈을 벌잖아요. 결국 검색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은 양질의 기사를 써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익 모델이 광고 모델이다 보니까 되게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클릭률이 높은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해서 기사의 질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결국 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수익 모델 사이에 괴리감이 있어서 서비스들이 망가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너무 웹 1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완이요. 예, 웹 2 대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웹2도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 예. 광고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네. 그래도 뭔가 자기가 네. 만들어서 올리고 예. 뭐 구독형도 나오고 예, 다양한 수익 모델들도 나오고. 아 맞습니다. 예. 구독형 나오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웹페이지들은 다 여전히 광고 모델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구독형 모델도 있고 직접 사는 모델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사실 인터넷상에서 뭔가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들이 있어요. 특히 무형의 무언가를 사는 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이제 지금까지 소비만 해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돈을 버는 일이 많아질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거래하고 네, 이거를 소비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만들어낸 가치들, 인터넷상에서 만들어낸 잉여 자산들을 코인에 저장을 해서 우리가 교환하고 소비하고 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위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제 대표님이 아까 저희 잠깐 그 이제 방송 준비하고 얘기할 때 대표님은 제가 어떻게 정의하냐고 여쭤봤더니 연구원이자 개발자였고 지금 이제 경영을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좀 비즈니스 관점을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분명히 왜곡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로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광고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광고에 그 피해를 또 이용자들이 보기도 하고 근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보는 행위는 거의 난 무료로 하는 거고 다만 내가 통신비를 낸다거나 광고를 보면서 이미 사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게 명확히 정량화가 안 되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애매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또 역으로 보면 이 약간 인간의 특성적인 면이 있어서 아 내가 뭔가를 무료로 한다 그럴 때는 되게 대범하다가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비용을 내가 낸다라고 하는 순간 지갑을 되게 닫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우회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이슈도 있지만 비즈니스적인 이슈로 광고 모델 혹은 전용선 뭐 이런 걸 할 때 통신망 우리가 핸드폰 요금이나 이런 것도 월 단위로 내는 이유는 월 단위로 내는 순간 내가 하루에 뭐 얼마고 한 통화에 얼마고를 잊어버리고 난 5만 원 냈으니까 그냥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쓰는 거야. 에 되게 익숙한 뭐랄까 약간은 뭐 그냥 시장 경제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모습이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웹3 형태 혹은 슈퍼블록이 추구하는 조금 더 이렇게 효율화된 메인넷에서 작동할 때는 비즈니스적으로도 의미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즈니스적으로 사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됐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 내가 어떤 좋은 기사를 볼 때 아 이 기사 너무 좋아 라고 했을 때 50원을 내는 건 되게 인색해요. 근데 그거의 중간에 있는 광고들을 이렇게 사이사이 피해보고 그냥 하는 거는 50원 이상의 기여를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쿨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된 50원 내는 컨텐츠를 보실래요? 아니면 지금 돈은 안 내지만 광고 더덕더덕 붙은 걸 보실래요? 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우측 걸 많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게 사실 그 효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표님 말씀이 다 맞는데 이게 시장 경제적으로 적용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가 누구나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노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노드를 운영하고 있으면 수익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수익은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고 내가 노드를 띄움으로 인해서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고 블록 검증을 통해 가지고 패시브 인컴이 들어오는 거죠. 즉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수익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하나 볼 때 0.1원 뭐 이렇게 이제 비용을 사실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용 정도는
우리가 노드를 띄워가지고 만들어내는 패시브 네. 인컴에서 네. 충분히 낼 수 있는 네. 돈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냥 블록체인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 되면서 블록체인 네. 노드 운영하면서 네. 처음부터 나왔던 예. 블록 보상 개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웹3랑 직접 연결되는 네. 건 아니고 네. 블록체인의 근간이기 때문에 네. 예, 네. 예, 웹3랑 연결고리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 들거든요. 네, 물론 네. 그 부분이 제가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이제 하나의 예시긴 네, 한데 네, 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웹에도 사실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있고 네. 사용자들이 이게 편하고 저게 편하고 한 모델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뭔가 적용하기 좀 어렵긴 네, 하지만 네, 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가치들이 노드를 띄워가지고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인터넷상에 일을 해서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인터넷상에서 인여 자산을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어요. 인여 자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에서 우리가 뭐 자급저축을 하기도 하지만은 필요 이상의 자산을 내가 생산해내 가지고 교환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행위가 뭐 요즘 얘기하는 메타버스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만들어낸 자산을 우리가 운영하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다 개발하는 건 아니고 저는 플랫폼만 제공해 줄 뿐이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만들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솔직하게 제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만 지금 많이 먼저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빌드한 상태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컨셉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대표님이 이제 강조하신 다시 기술적인 얘기로 네. 조금 돌아가면, 네. 근데 소위 말하는 또 이 업계에서는 늘 얘기하는 네. 게 그 소위 그 순혈주의자분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맥시멀리스트. 이 분들 관점에서 보면 네. 이 얘기를 아마 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되게 솔깃하게 난 듣는 순간 이미 너는 탈중앙화의 네. 정신을 위배했어. 네. 혹은 아까 그 밸리데이터와 네. 실제 블록 프로듀서를 나누는 순간 네. 이거 그거는 진정한 탈중앙화가 아닌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것 거기에 같아요. POS까지 예, 들어가니까. 예,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한 2, 3년 전에 블록체인이 되게 핫했을 때도 네. 막 얘기하던 우리는 제3세대 블록체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까 그 네. 속도를 높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증 절차를 줄여서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블록체인의 약간 본질적인 뭐 네. 탈중앙화 혹은 이 실제로 그 참여자들이 정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슈퍼블록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네. 약간 배치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대답을 주시겠어요? 네. 우선 탈중앙화를 먼저 정의를 하고 싶은데 네, 네, 네.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탈중앙화란 조인과 리뷰가 자유로운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조인과 리뷰가 자유로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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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나 원할 때 자유롭게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고 네. 원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택하고 있는 시스템이 블록 프로듀서와 밸리데이터를 나눠놨기 때문에 이게 원한다고 프로듀서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뭐 리소스가 필요하고 장벽이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탈중앙성이 조금 이제 훼손되어 있긴 해요. 네. 근데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탈중앙 맥시멀리스트들은 일종의 원리주의자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사실 탈중앙화는 관념적인 거고 네. 탈중앙화는 사실 수단으로 쓰여야지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수단으로 써야지 우리가 진정 효용을 줄 수 있는 거지. 네. 탈중앙화가 목적이 돼버리면은 네. 이제 뭔가 사람들에게 효용을 주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수단으로서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이거 희생하지만 저희가 진정 원하는 가치는 탈중앙성이 아니라 웹3에서의 자유로운 자산 이동을 지원하고 네. 누구나 쓸 수 있는 노드를 만드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일부 이게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걸 인정하고 가자.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일단 뭐 메인넷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하고 네. 그 메인넷이 개발이 네.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써줘야 되잖아요. 네. 뭐 써주려면 여러 가지 네. 그 보상 체계도 예. 다른 뭐 코인들보다 뭐 다른 그 체인들보다 뛰어나다든지 네. 그리고 그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은 그걸 네. 썼더니만은 네. 장점. 네, 너무나 예. 뭐 빠르고 편하고 이런 게 예.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려면은 메인넷 기반의 코인까지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전반적인 플랜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 지금 예. 기술 개발 단계나. 네. 예. 이게 IR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아, 네. 예. 아, 이렇게 진짜예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플랜들이 이제 있는데 예.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지를 4개를 나눠놨어요. 네. 단계가 4개가 있는데 4단계, 네. 예, 4단계인데 사실 노드 용량을 줄이는 단계는 3단계예요. 그러면 1, 2단계가 뭐 전처리 작업이 뭐가 네,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네, 이 네, 단계가 뭐예요? 네, 네, 네. 1, 2단계가 영업 비밀을 다 말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조금 이제 영업 조심스럽긴 비밀을 한데 말씀하시고 예. 빨리 실행하시는 게 빨리 대표님 실행하면 돼요. 슈퍼블록이 더 알겠습니다. 성장하는 길이라고 못 생각합니다. 따라올 네, 정도로 네, 치고 네. 나가면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메인넷을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하려면은 사실은 기술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SNA 봤을 때는 네. 아시듯이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산을 끌어오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추구하는 건 결국 웹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노드를 만들고 하는 거지만 그거는 결국 성공했을 때의 얘기고 성공하려면 TVL이라는 지표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네, 토탈 밸류 락트. 네 맞습니다. 이 메인넷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묶여 있는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 TVL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야지 메인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높일 거냐라고 했을 때 각 메인넷 때 택하는 전략들이 다들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재 TVL 상으로 3위, 4위 정도 하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루나라는 이제 근본 코인이 됐죠. 코인이 네, 있죠. 네, 네, 예. 네. 테라가 네, 있는데 테라가. 테라가 루나라고 하는 변동성이 있는 코인과 US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네. 사이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테라 안에 내부적으로 버추얼 덱스, 버추얼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UST 스테이블함을 루나로 보장을 시켜요. 네. 그래서 UST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UST의 가격이 높아질 테니까 네. 루나를 소각해가지고 UST를 네. 만들어내고요. 네. 알고리즘 방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네. 저희가 예전에 쫄불 풀 때 많이 네. 얘기했던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늘리면은 루나가 소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루나의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폈습니다. 네. 그래서 재작년에 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선물 충전식 카드를 만들었죠. 네. 그 차이에 US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충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했었는데 네. 제도에 막혀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법적 이슈가 있어서 네. 네. 근데 이 시도를 한다고 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면 차이라고 하는 카드는 체크 카드가 아니라 신용 카드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루나를 스테이킹 하면은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자는 프로토콜에 기여함으로써 나오는 이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자를 차이에 충전하도록 만들면은 차이 입장에서는 캐시플로우가 있는 거잖아요. 현금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 들어올지 아니까 이만큼의 금액을 먼저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어제 락업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네. 많은 분들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때 한번 루나의 가격이 올랐었어요. 네. 네, 그 기대감에. 그리고 작년 초에 미러 프로토콜에 나왔습니다. 네. 미러 프로토콜이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대장주들의 주가를 추정하는 네.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플랫폼인데 합성 자산이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하필이면은 작년 초에 게임스타 사태가 터진 거예요. 네. 로빈후드가 게임스타 주식을 못 사도록 매수 버튼을 비활성화 시키니까 마케팅을 엄청 한 거죠. 네. 이런 중앙화된 방식의 그 증권 거래소 시스템은 네. 센서십, 검열이 가능하다. 네. 근데 우리는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검열이 불가능하고 네. 심지어 24시간 거래 가능하고 중국처럼 미국 쪽 거래가 안 되는 곳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네. 마케팅을 때리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미국 주식을 발행할 때 UST를 담보로 잡거든요. 네. 그래서 과담보로 잡다 보니까 UST 수요가 늘어났고 네. 루나가 소각돼가지고 또 한 번 가격이 올랐었죠. 네. 그리고 한 4월 정도에 앵커 프로토콜이 네. 나온 겁니다. 예. 타이밍을 적절하게 정말 잘했죠. 예. 테라의 길이 되게 멋진 길이 됐습니다. 예, 예. 네. 네.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레슨런이 많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앵커가 나오면서 앵커가 루나 이자율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냈고 이자율을 20%나 주다 보니까 파격적이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UST를 막 이제 발행을 시켜가지고 이제 넣는 거죠. 네. 그래서 루나의 가격이 상승했던 네.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테라가 성장을 해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나의 가격이 상승하고 UST의 발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네. 테라는 성공하게 된 네. 플랫폼이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은 팬텀이 있습니다. 네. 팬텀은 안드레 크로네라고 하는 사람이 CTO로 있었어요. 네. 팬텀은 원래 한국 코인이었는데 처음에 약간 이슈도 좀 있었고 네, 네.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경영진이 모두 외국인으로 대체가 되더니 그렇죠. 네, 네. 예, CTO가 안드레 크로네였고 네. 이 사람이 팬텀을 나와서 연 파이낸스라는 걸 만듭니다. 연 파이낸스는 블록체인의 어떤 펀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산 운용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였는데
그걸로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인플루언스를 가지죠. 그리고 본인의 인플루언스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메인넷들에 있는 디파이 서비스들을 다 팬텀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딸려 들어오게 됐고 팬텀이 TDL이 되게 높아지게 됐고 네. 팬텀이 성장하게 된 맞습니다. 거죠. 네. 모든 메인넷들이 다 이제 같진 않지만은 네. 그런 식의 성장들을 해왔거든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메인넷 성공시키려면 이러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저희가 세운 전략은 뭐냐면은 흔히 2022년을 크로스체인의 원년이라고 불러요. 네. 올해를. 네. 왜냐면 사람들이 결국 생각한 게 우리가 속도에 집중을 해오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속도를 높이다 보니까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네. 분산 시스템은 원래 트레이드오프가 항상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걸 잡으면 얘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잡을 수 없는 네. 게 분산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좋은 블록체인 만들 수는 없고 결국 필요한 피처가 있는 체인으로 필요할 때 가서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제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도가 필요하면 솔라나 같은 체인으로 가는 네. 거고 안정성이 필요하면 이더리움 같은 체인으로 가는 거고 네. 중간 정도의 안정성과 속도가 필요하면 코스모스나 이런 계열로 네. 가는 거고 결국 이동하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쓰는데 우리가 자산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레인보우 브릿지, 오멀 브릿지 이런 게 나오게 된 거고 최근에 레이어 제로에서 만든 스타게이트 같은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은 각 메인넷들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교환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메타를 보면 결국 저희도 크로스체인 기술을 개발을 해서 네. 메인넷들을 연결하도록 만들 거예요. 네. 왜 이게 좋냐면은 저희는 가벼운 메인넷을 만들잖아요. 네. 가벼운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밸리데이터들이 다른 메인넷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거 유지하는데 저희 거 유지하는 게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작으니까 그냥 같이 띄워가지고 크로스체인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유리한 거죠. 그럼 첫 번째 단계가 크로스체인. 네. 예. 그다음 단계. 네. 그 다음 단계는 레이어 2를 위한 이제 서비스 체인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일종의 BAS를 하는 겁니다. 바스 서비스. 네. 그러니까 바스 서비스. 바스인데 네. 예, 뭐 사이드 체인 그런 예. 개념이에요? 예. 레이어 2를 만드는데요. 네. 레이어 2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합의 알고리즘이 있는 메인넷을 레이어 1이라고 부릅니다. 합의 알고리즘이 뭐냐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네. 합의 알고리즘은 이 다음 블록을 누가 만들 거냐에 대한 알고리즘이에요. 네. POW는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특정한 값을 찾는 사람이 다음 네. 블록을 만드는 자격을 얻는 거고요. 네. POS는 지분율을 가지고 네. 지분이 많은 사람이 확률적으로 이제 확률이 그렇죠. 크도록 해가지고 선정되도록 해서 만드는 거고 DPoS는 이제 한정된 노드들이 디포스 얘기하니까 네. 또 예. 옛날 생각이 옛날에 나네요. 추억이 나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네.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높을 거예요. 디포스는 네. 네, 네. 디포스는 이제 델리게이티드 맞아요. 포스죠. 델리게이트 포스라서 선정된 일부 밸리데이터를 위임을 받은 위임 분들이 맞아요. 다시 이렇게 투표하는 맞아요, 방식으로. 맞아요. 네, 네. 소수의 노드들이 돌아가면서 블록을 만들거든요. 네, 네, 네. 결국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누가 블록을 만들 거냐에 대한 그렇죠. 알고리즘인 건데 네. 레이어 1들은 다 이게 있어요. 네. 근데 레이어 2는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 합의 알고리즘이 있게 되면은 체인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이어 2에서는 합의 알고리즘 없앴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만들어요. 그럼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블록을. 대신에 얘가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주기적으로 레이어 2에서 만든 블록 혹은 트랜잭션의 데이터 요약본을 레이어 1에 올리도록 만듭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얘가 어떤 나쁜 짓을 하면은 그걸 보고 있다가 챌린지를 걸 수 있게 만들어요. 얘가 올린 과거 데이터의 요약본을 바탕으로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얘를 처벌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혼자 만들어도 악의적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런 이제 일종의 프로드 프루프라고 하는 네. 이제 기법이 있는데 네. 논문이 있어요. 네. 그거 이용한 이제 그런 메인넷 네. 그럼 뭐 블록체인인 건데 레이어 2를 만드는. 크로스체인, 네. 2단계 레이어 2, 네. 네. 3단계는 3단계 이타노스라고 해서 이타노스. 노드 경량화 기술 네. 3단계에서 하게 되는 거고 코인은 발행 네. 안 하고요. 페이즈 1에서 발행합니다. 페이지 1에서 예. 그래서 3단계까지 오고 나면 예. 아까 궁극적으로 하는 건 4단계라고 하셨는데 그건 네. 뭐 어떤 거로 볼까요? 4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까지도 탈중앙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까지. 보통은 지금 웹서버를 이용해서 웹 인터페이스 제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디앱을 그렇죠. 네, 네,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킹을 자주 당하는 게 맞아요. 네. 이 웹서버나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해킹해 버려가지고 피싱을 한다든지 네. 하게 되면은 자산 탈취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 거기로 들어오는 게이트를 네.
예, 어떤 방식으로든 네. 해킹하거나 해서 여전히 그거는 기존 방식 그대로니까. 네,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네, 네. 뭐 탈중하거나 네. 바뀌나요? 저희는 일반 유저가 노드를 돌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웹 서버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웹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이제 블록체인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극도로 노드들이 많고 분산돼 있으니까 네. 뭐 해킹이나 이런 네. 예, 사고 맞습니다. 위험이 적다. 네, 맞습니다. 안정성과 네. 이제 안전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안정성과 안전성이. 네. 네네네. 스테빌리티와 네. 시큐리티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유저가 돌리는 노드에 인터페이스까지 집어넣어서 네. 웹서버 없이 그냥 노드에 유저가 돌리는 노드에서 페이지를 띄울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네. 앱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완전히 웹서버를 없애버리는 게 페이지 4입니다. 네. 그 페이지 4까지 가려 그러면 상당한 로드맵이 예. 뭐 하여튼 그 저기 되게 장기 로드맵인데 네. 물론 뭐 코인을 페이지 1에서 발행하면은 뭐 현금을 예. 조달할 수 있겠지만 예. 근본적인 회사의 그런 네. 수익 모델은 뭐예요? 근본적인 건 당연히 코인인 거죠. 팀 네. 물량이죠. 네. 네.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매도하거나 네. 플랫폼 성장시킨 다음에 시장에 매도하고 나가는 게 궁극적인 수익 모델이긴 하겠죠. 네. 근데 저희가 뭐 팔고 나가겠다 이건 아니고요. 이게 뭐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회사를 키우고 난 다음에 네. 네, 주식을 팔아버리는 게 결국 창업자들의 가장 큰 수익 모델이다 네, 네, 보니까 네, 네.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이제 비즈니스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메인넷을 만들잖아요. 메인넷 위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까 크로스체인 말씀드렸잖아요. 크로스체인을 하면서 크로스체인 서비스를 만들겠죠. 네. 그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그게 회사의 수익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저희 메인넷은 여러 메인넷들이 연결하는 메인넷이고 원래 보통 브릿지가 있다고 해서 네이티브 코인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네이티브 코인은 그 메인넷에서 쓰이는 수수료로 쓰이는 코인이거든요. 예를 들면 클레이튼과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 둘 사이 오르빗 브릿지가 있어요. 근데 클레이가 이더리움을 가진 않잖아요. 네. 이더리움은 가끔 오긴 하지만 사실 올 이유는 크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쓸 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저희는 저희 체인에서 다른 메인 연결을 시키고 다른 메인넷들에 있는 네이티브 코인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거는 또 지금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어서 그거 이용해서 메인넷 코인들이 저희 쪽으로 다 끌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는 메인넷 코인들을 교환하는 덱스가 있겠죠. 네. 네. 그 덱스에서 나오는 레버뉴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연결해 놓으니까 네. 다른 메인넷들의 밸리데이터를 또 운영을 할 겁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도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메인넷을 만들면 사실은 할 게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 디파이든 NFT든 뭐 네. 저기 그 엄청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게 많아요. 메인넷 기반의 기본 자체 코인이 있다면. 네. 예, 근데 이게 저도 뭐 라인에서 해봤지만 예. 이게 3년, 4년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엄청 많이 예, 필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예. 그런 거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네. 물론 뭐 코인 발행해서 ICO 해서 예. 큰 돈을 땡기면 모르겠는데 예, 예, 예. 네. 그것도 예 시간, 비용, 인력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이제 이미 법인화 하셨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2, 30명 가까운 네. 분들이 일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구체화해서 진행하고 계신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ICO를 하려면 법인 구조도 네. 한국 법인으로 하게 되면 리스크도 있고 예. 법인 하나 더 만들고 제도나 한다든지 네, 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상당히 민감한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당한 수준에서 예, 대표님 예. 지금 지금 뭐 공개하실 수 있는 네. 정도만 예, 얘기해 주셔도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워낙 그 법적으로 좀 배의감 영역도 네, 있어가지고 네.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위험하고요. 네, 네, 네. 우선은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네. 메인넷을 만들고 있고 당연히 토큰 세일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일반 참여자들도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원이 28명이 있는데 네. 28명. 네, 네. 저희가 시드 투자는 작년에 받았었고 시리즈 A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투자가 만약에 이제 이루어진다면 잘 마무리되면 네, 네. 마무리되면 그걸로 개발자나 이제 프로덕트 만드는 디자이너나 기획자나 뭐 마케터의 수를 되게 늘릴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역에 브랜치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도 이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좀 글로벌 쪽에서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전략을 좀 짤 거고 인원을 그렇게 늘려가지고 한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늘려가지고 메인넷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일단 목표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이 되게 길고 좀 할 게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할 예정이고, 다만 이 씬에 블록체인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네, 다들 그냥 똑똑한 개발자는 많지만 블록체인 코어 개발이나 뭐 디파이 개발이나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그냥 모든 개발자들을 뽑아서 인하우스 가르치는 식으로 지금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네. 네. 그러면 그 지금 이미 한 28명 네. 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도제식으로 계속 네. 사람을 키워내셔야 되는데, 예. 이 도제의 기본이 되는 스승 혹은 네. 지금 탑 레이어의 네. 그 멤버분들 일부만 좀 팀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예. 분들이 같이 하시나요? 네, 우선 제가 블록체인 논문을 썼고 네. 연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방향성을 네, 잡아주고 네. 저희 CTO와 VP가 있습니다. 네. CTO는 이제 제 후배기도 하고 네. 디사이퍼 초기 멤버기도 하고 네. 네, 이 친구도 저랑 같이 서울대 전문과를 나온 네, 친구고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이더리움 쪽 코드 쪽에서 이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VP는 네. 넷마블이랑 게임 회사에서 네. 10년 이상 이제 네. 근무를 하시던 분이에요. 네. 이분이 뭐 이제 뭐 조직에서의 어떤 조직 관리나 네. 아니면 스케줄이라든지 네. 이런 일정 같은 것들, 네. 일의 분배 이런 거를 좀 해주시고 계시고, 네. 개발도 물론 잘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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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이제 시니어 개발자들도 네. 있고, 네이버 카카오에서 오신 분들, 네. 네. AI 스타트업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좀 잘하는 개발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토론하면서 이거를 공부를 하니까 네. 사실 한 달이면은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오. 네. 네. 지금은 저랑 대등하게 얘기를 할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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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질문 들어온 질문이, 거 네, 긴 몇 게 개, 있어서, 네. 네, 제가 한번 여기서 드리고 관악산 산신령. 산신령님께서 네. 관악산 산신령. 네. 오, 질문 엄청 질문을 많이 많이 주셨어요.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 두 개만 뽑아서 네, 네, 네.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타노스가 이더리움의 EIP로 냈어도 될 만한 아이디어였을 것 같은데 네. 개별적으로 메인넷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EIP가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저. 네, 맞습니다. 네. EIP 통해 가지고 예. ERC20 뭐 저기 네, 그 네. 각종 이렇게 NFT 근간이 되는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네. 예. 그거에 뭐 대답을 해주신다면 네. EIP로 안 네. 하고 왜 꿈이 더 크기 때문이신가요? 아니면 이더리움을 해결 못하니까? 네, 뭐 그거 아니면 물리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왜 새로 만드냐면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EIP로 제안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더리움, 지금의 이더리움 상황에서는 사실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게 네. 프로토콜을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네. 되게 많은 것들을 바꿔야 돼서 이거를 이 돌아가고 있는 라이브 시스템에다가 이거 적용하기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일단 있어요. 네. 왜냐면 이더리움은 지금 주기가 없잖아요. 네. 그냥 쭉 가고 있잖아요. 2.0은 주기가 있지만, 그래서 1.0에서 적용하려면은 주기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주기적으로 트리를 새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거 비워주는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고, 그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구하는 플로드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플로드는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옐로 페이퍼에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해놨어요. 네. 그 정의도 바뀌어야 되고요. 네. 이제 데이터의 레이어가 아까 층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층위도 다시 정의가 돼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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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네. 많은 것들이 지금 네. 바뀌어야 돼서 EIP보다는 새로 만드는 게 낫다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아까 있었는데 제가 건너뛰었는데 네. 추가로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네. 대표님 말씀처럼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네. 더 효율적인 방식을 이제 블록체인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시스템이 돌아가고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이고 너무 빨리 쌓이고 네. 우리가 하드웨어가 발전하는 속도를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그거를 더 효율화하는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일부를 아까 분리해서 더 용량을 줄이고 효율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다시 용량이 쌓이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럼 어느 정도를 효율화하고 줄일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신 방식은 슈퍼블록이 지금 꿈꾸는 맛이 2022년에 매우 정확히 잘 맞았어. 근데 2025년에도 네. 그 효율적일까? 2028년에도 효율적일까? 네. 똑같은 문제에 도달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용량을 줄이거든요. 네. 주기적으로 새로운 자료 구조를 만들어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주기에 생성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치가 있습니다. 네. 그거 이상 높아질 수는 없어요. 저희가 오래된 트랜잭션들도 계속 날리고요. 네. 오래된 데이터도 계속 날리다 네, 보니까 네, 네.
최신의 이 정도만 정말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컴팩트 노드를 만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용량의 크기가 이제 일정 이하로 계속 이제 제한되게 되고 계속 늘어나진 않아요. 이 크기가 550MB 정도 되고요. 550MB면은 일반 유저가 충분히 쓸 수 있는 크기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프로덕트화를 시켜도 1기가 이내가 되도록 주기를 설정할 거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커져도 이 컴팩트 노드의 크기는 커지지가 않아요. 그럼 주기와 그 실제로 비우는 어떤 그 효율화의 어떤 크기 자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2025년 혹은 2028년에 정말 슈퍼블록이 꿈꾸는 대로 지금보다 훨씬 트래픽 양이 100만 배 늘었어 라고 했을 때도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빠른 메인넷을 만들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빠르면 용량이 더 빨리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빠를 수는 없어요. 다만 레이어 2를 많이 활용할 겁니다. 지금 29명까지. 예, 질문. 다음 질문, 또. 예, 이거 이 질문하고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이 질문은 저기 그 관악산 산신령님께서 여러 개 질문 중에 하나인데 밑에 수킴께서도 이 질문은 꼭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질문 제청을 받았군요. 국내에 메인넷 하는 곳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게임 회사들은 웬만하면 다 메인넷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메인넷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표님이 만들고 계신 체인 위에 올라올 타겟은 어떤 뎁들일까요? 질문 좋네요. 이 질문 너무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IR하는 것 같은데요. 이 시청자들 수준이 높습니다. 한신령님께서 IR을 지금 하고 계신가? 그러니까요. 이 질문도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메인넷 입장에서 어떤 앱이 타겟 앱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 모든 메인넷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많이 올라오면 좋은 거예요. 다만 저희는 뭘 생각하냐면은 저희는 플루드 서비스가 필요 없거든요. 일반 유저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퓨라나 알케미 같은 서비스가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즉 원래 인퓨라나 알케미 같은 서비스에 돈을 내고 서비스를 런칭했어야 됐거든요. 기존의 앱들은. 근데 그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그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올라오는 앱들은 수수료가 더 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앱들이 들어오기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타겟이 뭐냐라고 하는 앱은 사실상 거의 모든 앱이고 그러니까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앱들. 그럼 그 말인즉슨 범용 메인넷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물론 게임 회사들을 만드는 경우는 P2E 뭐 전용 뭐 메인넷, 메타버스, 뭐 NFT 이런 걸 딱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물론 직접 메인넷 만든다기보다는 뭐 포크 떠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좀 그 자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게임 회사들이. 그렇죠. 타겟이 거기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져 있지는 않죠. 메인넷이 게임 회사들에서 만드는 게. 근데 하여튼 범용하게 되면 범용은 전 세계적으로 진짜 날고 기는 애들이 너무 많이 뛰어들고 있어서 이게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메인넷들을 보면 다들 코드를 실제로 뜯어보면요. 사실 정말 잘 만들었다 하는 메인넷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들 잘 돌아가고 있어서 잘 눈치를 못 채지만 실제 코드를 뜯어보면은 진짜 정말 이렇게 만들어내 돌아간다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메인넷들을 보면은 다들 이더리움 베이스거나 코스모스 베이스거나 여기서 조금씩 변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피처를 더 넣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메인넷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